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박찬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열망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분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 있는 새 정부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그리고 민주적인 경선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최근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김태흠 의원에게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선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 지도부가 김태흠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 대신 충남도지사 출마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중앙당 지도부가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개리에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한 것은 김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에 대한 보상으로 충남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지방정치가 골모가 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당은 국회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여 현역위원회 지방선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충남지사 출마를 준비해온 아산의 이명수 의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소명을 접고 선당 후사 소명으로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충남도지사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김태흠 의원 차출설은 천안 아산에서 국민의힘 승리, 정권 교체를 외쳤던 많은 당원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차출설은 결코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내내 강조했던 정치교체, 정치혁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는 충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100만 천안 아산 시민의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 자칫 충남의 수도시 천안 그리고 충남의 전진기지인 아산 홀대로 비추어질까봐 안타까울 뿐입니다. 충남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심의 향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최근의 사태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기대했던 국민 그리고 우리 충남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당 지도부가 공정한 경선 관리 의무를 버리고 마크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과 당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진짜 대선은 6월 1일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충남의 정치 요충지입니다. 충남도지사를 국민의 힘이 탈환하기 위해서는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충남 도민과 당원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적 경선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도민과 당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정 경선을 위해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시대정신인 공정과 정의를 위해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선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거 발표하신 거 보면은요, 충남 지역의 어떤 정치 상황을 중앙당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이시거든요. 충남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충남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정진석 의원께서 좀 잘 알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원내대표 그 선거 과정에서 불똥이 우리한테 튄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공관위원장 당연히 우리 지역의 다선 의원이시고 누구보다도 이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천안 아산 지역, 충남 지역의 도민 정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중심을 잡아주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 정서 이외에도 뭐 고려해야 될 정치적 요소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심을 이기는 그런 권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정서를 잘 아시는 만큼 이 과정을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투표부대 이재범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번 그 김태흠 그 의원 불청설 얘기 관련해서 친박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친박 부활론.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렇게까지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요. 친박이라는 부분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원내대표 선거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다.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충남부지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중앙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후보들이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전까지만 해도 원내대표 출마를 본인이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접으면서 도지사 출마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두 개의 어떤 논리적 관련성은 누가 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네. 혹시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면 탈당이라든지 중국 출마 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그 전략공천이라는 얘기를 뭐 당 지도부가 그런 요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마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출마 권유를 했는데 당 지도부가 그 당에 찾아가서 출마 권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용어를 많은 분들이 연상을 했고 언론도 그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나 정작 당 지도부나 뭐 당선인 측에서 김태흠 그 의원을 뭐 후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전략공천하겠다고 얘기는 누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 김동완 의원이 이미 나와서 우리가 여기다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뚜렷한 명분도 없이 그분이 더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 아산 지역에 그분 많이 알려져 있나요? 시민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나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단수 추천하고 전략공천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당원 당규를 찾아봤는데요. 단수 추천을 하는 경우, 이제 전략공천이죠.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당원 당규에 딱 못이 박혀 있는데, 하나는 혼자 나왔을 때 경쟁 후보가 없으면 그 사람 단수 추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 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현저한 어떤 흠결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럿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예 경쟁 대상이 안 될 때, 이럴 때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김태우 후보가 그 경우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추천을 한다든지 뭐 전략 추천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그 취지에 규정의 그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전부 같은 곳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당선 입장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이 지방선거, 특히 충청선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정말 경쟁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를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증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민주적 경선 과정을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선거할 때는 우리 도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도지사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한간에 나오는데 뭐 전략 공천을 했다가 아니면 그냥 당원들만 범위를 축소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정작 선거를 할 때는 누가 뽑습니까? 당원을 포함한 도민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민들의 어떤 그 판단을 받는 것이 두려우면 저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통상적인 의원물인 도민 50%, 당원 50%, 그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선을 하고 거기에서 선택을 받는 사람이 출마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패배한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승복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공정과 정의, 상식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 사태는 그거에 대한 시험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정과 상식이 그냥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겠다는 것인지 실체로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중앙정치 논리법, 지방정치가 연합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이게 지성한다. 요새 뭐 최근에 그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사실 어떤 그 이게 문제들이 맞닿아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그러면 정당 공천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건 좀 이제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정당 정치가 바로 서 있다면 뭐 지역에서 당원들이 이렇게 뭐라지 계속 뽑아야 되겠죠. 대표자를 뽑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수준이 아직 그 선진국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에서 공천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중앙당이 없죠. 그냥 저 원내 정치를 하고 모든 것은 풀뿌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도민들의 한 10%, 20% 정도가 당원이고 그 중에서 어떤 뭐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거의 선거에 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람직한 미래의 우리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당원 규모라든지 특히 이제 강비를 내는 책임당원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우리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와 공민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민심의 어떤 선택을 받는 과정이 선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심의 그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향배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역 민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중앙당의 당 지도부가 면밀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지만 누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의 후보인지를 검증을 하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특히 천안 아산 지역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1번지잖아요. 이 지역의 민심을 도외시하고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정하면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거죠.